숨진 채 발견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유서에는 최근 논란이 된 민간인 해킹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이 직원의 신원을 공개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태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신으로 발견된 현직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유서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임 씨는 국정원장에게 남긴 12문장짜리 글에서 지나친 일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부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지원했던 자료는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실수였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지웠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 씨의 죽음이 석연찮다는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임 씨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그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그런 직원으로. 특히 임 씨가 사이버 안보 전문가는 맞지만 민간인 스마트폰 불법 해킹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직원은 자기가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상을 선정해서 이 직원한테 알려주면 기술적으로 그거를 이메일을 씹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기술자예요, 기술자. 경찰은 어제 오후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임 씨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별다른 의문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태수입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용인에 마련된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원장은 30여 분 뒤 굳은 표정으로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또 국정원은 직원 일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유서에서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유서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소중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욕심이 현재의 결과를 가져왔고 내국인 및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 로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국 인터넷 IP 주소 138개를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참고했다는 해킹팀의 유출 로그 파일은 외부의 해킹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자체 방화벽의 로그 파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3월 4일 여러 국가의 IP를 통해 해킹팀의 4만 4천여 건의 동시 접속이 이뤄지는 등 일종의 디도스 공격 시도가 발생했고 해킹팀이 이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제기할 의혹은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숨지면서 스마트폰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살의 진실을 밝히자는 야당의 주장에 국정원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반격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야당은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정치적 자살로 규정하고 그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한 규명 없이 유야무야된다면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탈리아 해킹팀이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 등 138개 IP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대북용이다. 그리고 고작 2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당은 해킹팀사의 로그 기록에서 우리나라 기관의 IP가 발견된 것은
디도스 공격의 흔적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양한 국가 IP에서 동시 접촉 44,718건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디도스 공격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런 접속 시도를 차단하는 흔적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오히려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국정원 직원을 죽음으로 몰았다며 강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것을 왜 구입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뭐 감찰도 들어오고 뭐 하니까 그에 대한 많은 심리적 압박, 또 정치 문제화 되니까 더 압박을 느낀 것 같아요. 여당이 국정원 직원 자살에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정치권의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사무총장제 폐지, 당원 소환제 도입 등 당 혁신안 의결을 시도합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 올라온 혁신안은 지난 13일 당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친 만큼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측이 당 혁신안에 계파주의를 청산할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을 놓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커 계파 간 충돌 조짐이 보여 논의의 난항도 예상됩니다. 이른바 유승민 사태로 2달간 중단됐던 고위당정청 협의가 이번 주 재개됩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과 노동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며 국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도부 회동에 이은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단독 면담으로 꼬인 관계를 완전히 복원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정말 이끄시느라고 1년 동안 노고 다 많으셨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국정공조를 위한 고위당정청 협의도 오는 수요일 재개됩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진통 속에 기습적으로 심야 회의가 열린 이후 2달 만이자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엔 처음입니다. 지난달 초 당이 요청한 메르스 회동을 청와대가 거부하며 중단됐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를 계기로 다시 열리는 겁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 총리,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 추경 예산 처리 방안 등 국정 전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개혁 과제로 꼽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 간 모든 소통 창구를 전방위적으로 가동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회복 선언에 이어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손발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당청이 약속한 이른바 찹쌀떡 공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북한은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대화 초청에 모두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제 남한 측의 대화 제의를 남북 대화를 정치적 농락물로 이용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대화가 열리고 관계가 진전되자면 무엇보다 마주 앉을 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오늘 남북 관계는 도저히 마주 앉을 수도 없고 한치도 진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단자유권 법안의 강행 처리 직후 일본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비지지자 비율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립여당이 집단자유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다음 날인 17일과 18일 교도가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7%로 집계됐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내각 비지지자의 비율이 50%를 넘긴 것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교도조사에서는 처음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에 그쳤습니다.